자, 3부 개장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동네 엘리트 유선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몇 가지 지표들이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나온 지표들 간단하게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건축 승인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가 나왔는데 이 양쪽 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제치가 1.496 밀리언으로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건축 허가 건수는 예상치보다 0.4% 정도 높게 나와줬는데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주택 가격에 대한 강세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을 나타내주는 게 케이스실러 지수의 주택 가격 지수가 예상치보다 물론 예상치 자체가 마이너스 2.6%라는 많은 하락을 1년 기준으로 좀 많은 하락을 예상을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이너스 1.7%라는 일단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 강세로 돌아간다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구재 수주가 예상치를 또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 한 달 기준으로 1.7%가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1.0%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줬고요. 근원 내구재 수주도 0.6%로 예상치 마이너스 0.1%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전체 수요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와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구재라는 것은 생각보다 잘 교체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잘 교체하지 않고 내구도가 있는 것들, 뭐 가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의 수요가 높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악재로 들릴 수 있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신규 주택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좀 증명시켜주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건축 승인도 좋았고요. 건축 허가도 좋았고 내구재 수주도 좋았고 내구재 알겠습니다. 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마 11시쯤에 발표가 될 거예요. 저희 방송 끝나고 발표될 테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상치가 전월보다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소비는 계속 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이 지표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나다에서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예상치 자체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유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낮게 잡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캐나다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표현을 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지금 캐나다의 금리 전체도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캐나다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IMF에서 인플레이션은 기업 문제라는 평가를 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번에 IMF에서 지금 유럽 쪽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IMF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원인은 지금 당장 서비스 쪽에 관련해서 임금 상승이 아닌 단지 기업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너무나도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 큰 힘을 쓰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가 오른다고 너희 가격 너무 올렸어. 매출 올렸고 니네가 돈 벌려고 이제 인플레이션 만든 거야. 이런 비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딱히 IMF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인 아니면 선언적인 그냥 이런 제스처일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선언적인 제스처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이나 뭐 모레나 뭐 또 파월의 연설이 있을 텐데 그냥 그 전에 있는 예행 연습 정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냥 IMF가 얘기를 정확히 얘기하면 포르투갈에서 열린 중앙은행 연례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여기에서 나온 거를 greedfla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마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이게 좀 중요한 뉴스 같거든요. 안 그래도 엔비디아가 스노우플레이크와 손을 잡고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 고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스노우플레이크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추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많은 하입이 있는데 이런 건 가운데 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현재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에 현재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에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고 회사에 오픈 AI를 연결하는 부분을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와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은 약 챗GPT 및 독점 정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회사에 일종의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요번에 최근에 삼성 쪽에서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서 보안 유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스노우플레이크가 여러모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대안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의 우려를 있는 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자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잊혀질 수 있도록 중요한 데이터는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업에 특히 뭐 여러 가지 보안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기업 쪽에서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한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를 그 기업들이 직접 이용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스노우플레이크가 보안도 해주니까 좀 안전하다 이런 개념인가요? 스노우플레이크 이제 거기에서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된다면 네.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클라우드 내에서만 정보가 남고 그게 챗GPT 서버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에 입력된 정보는 그 고객들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그 정보가 퍼져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장 개장 출발하면 저희가 그 움직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뉴스는 존슨앤존슨에서 최근에 있었던 베이비 파우더 관련해서 암 관련한 재판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J&J가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자기네 회사를 분사를 통해서 그 분사된 회사를 파산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 진행하는 이 파산 정책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지금 현재 J&J 쪽에서는 8.9 빌리언 달러만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6만 건이 넘는 암 관련 피해를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지 않고 8.9 빌리언 달러 제한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이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파산 신청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J&J의 본사까지 여러 가지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가에 굉장히 커다란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8.9 빌리언 달러라는 돈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암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약 15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 재판이 만약에 이제 암 피해자들 대상으로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J&J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최근에 발생한 일인가요? 아니면 꽤 오래된 일인가요? 이 뉴스 자체는 오늘 나왔는데요. 일단 이 파산 신청을 통해서 J&J가 자신들의 보상을 해주려는 돈을 제한하려는 건 사실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긴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손을 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파산 신청이 통과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재판까지 진행이 돼서 지금도 여전히 파산 신청이라는 부분이 아마 여태까지는 뭐 조금 더 승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 재판에서 지게 될 경우 이제 거기에서 J&J가 내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사실 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오르지도 않았었거든요. 이게 오히려 비용 부담 때문에 뭐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련 뉴스들 저희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블랙스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세계 최대의 대체자산 운용사라고 볼 수 있죠. 이 블랙스톤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네, 블랙스톤에서 지금 사실 벨라지오 카지노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요. 약 4년 전에 사실 42억 5천만 달러의 이 프로퍼티를 이 부동산을 구매를 했었는데 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벨라지오 호텔 부동산에 관해서 지분을 절반을 판매할 것으로 현재 제안을 받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은행들이 계속해서 감원을 발표를 하고 여러모로 부동산 자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스톤은 워낙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죠. 운용사죠. 그런데 지금 벨라지오를 파는 거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네요. 전체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호텔 쪽이나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은 뭐 렌탈 사업, 뭐 렌탈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거 렌탈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도 여러 가지 노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블랙스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 전기차 업체가 또 파산 보호 신청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로즈타운 모터스가 지금 현재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조금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궤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로즈타운 모터스가 사실 최근 들어서 1분기에 특히 수익 없이 거의 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었는데요. 사실상 엔듀런스 픽업 트럭의 산업 생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성능과 품질 문제로 일단 생산을 중단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폭스콘이 원래 약속했었던 로즈타운에 대한 투자 계약을 사실상 로즈타운 모터스가 원래 제대로 됐다면 4,700만 달러의 로즈타운 모터스 주식을 매입할 계획을 예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상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음에 따라 이 폭스콘을 고소를 하면서 지금 당장 부족한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폭스콘이 돈만 넣어줬더라면 파산보호 신청 안 해도 됐는데 니네가 돈을 넣기로 약속해놓고 안 넣어서 지금 파산보호 신청됐다. 폭스콘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다른 거네요. 그냥 막연히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폭스콘이 약속했던 투자 금액만 넣어줬더라면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 로스타운도 이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거의 뭐 한 60% 가까이 시간의 거래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메타예요. 네, 현재 메타에서 좀 재미난 서비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메타에서 현재 퀘스트에 관한 구독형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매달 상위 2개 타이틀을 메타가 가지고 있는 2개의 게임에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행하는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발표를 한 건데요. 만약에 이 메타 퀘스트를 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달 8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되면은 매달 2개의 상위 타이틀에 대해서 잘 나가는 게임들에 대해서 이제 게임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퀘스트 플러스와 퀘스트 2, 퀘스트 프로에서 3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그럼 메타 퀘스트를 사용하는 유저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게임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용 못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일단은 아마 퀘스트만 제공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뭐 엑스박스 구독형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예전에도 VR 게임 관련해서 구독형 서비스가 제공된 적은 있었는데 사실 성공적이진 않았는데 그때도 각자 모델에 한정하는 구독 서비스만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자사의 기업의 모델에만 제공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제 구독을 하면 좋겠지만 이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될 경우 얼마나 많은 그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개별 기업들은 뉴스가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현재 개별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뉴스 조금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번에 사실 트위터를 통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호 앵커님이 오늘 아침에 보내주셨는데 저도 읽어볼 시간이 조금 부족을 해서 원래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나서 좀 읽어봤는데 네. 이 닉 티메어러스 기자가 좀 얘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회사들과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이제 여전히 진행하는 여러 가지 policy 정책에 관해서 힘들 때 회사들이 투자자들이 힘들 때 더 격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회사들이 지금 부실한 회사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인 37%에 도달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한마디로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연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높은 부실 기업들 때문에 아마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전달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아주 압권이네요. Brace for impact. 충격에 대비하라. 너무 강인하게 썼네. 너무 강력하게 썼네. Brace for impact. 자, 충격에 대비하라. 자, 그리고 개별 기업 뉴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개별 기업 관련해서 지금 재미나다고 생각하는 뉴스들을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캐시우드가 아크를 통해서 AMD에 대한 주식을 $2 밀리언 어치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 대신에 테슬라를 $2 밀리언 어치를 팔았다라고 월요일 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번스타인 쪽에서도 이번에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 그 안에서 테슬라와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구글까지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전달을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더 감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같은 경우는 재미난 게 이게 2030년까지 매출 650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퍼블릭하게 나온 건 아니고 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블리자드와 관련된 재판 도중에 현재 이 가이던스에 관해서 원래 1년치만 보통 내놓지만 작년에 이제 기업의 사원들 대상으로 연설을 할 때 2030년까지 매출을 650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테슬라가 펜실베니아에서 또 사고가 났어요. 이 소식은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에서 오토파일럿 관련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확한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토파일럿을 운전하던 사용자가 전체적으로 사고를 냈다 정도로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사실 캐시우드 소식 전해주셨을 때 요즘에 캐시우드가 희한하게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이래서 좋은 신호인가 싶기도 하고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이제 10시 30분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됐으니까 한번 미국 시장 장 초반 분위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수가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그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이제 그 부실 기업들이 지금 37%까지 올랐다라는 연준의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걸 인용했기 때문에 자, 진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금리 상황이 고금리로 이어지게 되면서 기업 가운데 부실 기업들이 좀 한계 기업들 내지는 부실 기업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지수들 들어왔으니까요. 한번 화면과 함께 보시죠.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계속 지수가 내려왔었죠. 나스닥이 0.5% 상승, 다우도 0.14% 상승, S&P 500이 0.3% 상승으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뭐 딱히 오늘 뭐가 막 좋아져서 지금 지수가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5거래일 동안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 신호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 한 가지 있죠. 구글입니다. 구글만은 사실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어제 한 4% 정도 빠졌었죠. 오늘 0.8%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제 한 6% 빠졌었죠. 오늘은 1.4%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요즘에 움직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존은 안 그래도 월가에서도 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제도 적게 빠졌는데 오늘 1% 올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은 어제 일제히 다 같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들었었던 요즘에 왜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의 일라이 릴리가 2.24%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 뉴스들 좀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뉴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일라이 릴리의 뉴스인데 뭐 평균적으로 24주 후에 17%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평균입니다. 평균. 최대 17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30%도 빠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 빠졌을 수도 있죠. 근데 24주 후에 평균 17% 그리고 48주 후에 1년 후에 24% 평균적으로 체중이 감량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이 만약에 그래서 이 약물이 정말 실제 약물이 될 경우에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비만 치료제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밑에다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거 하나 적어놨는데 뭐냐면요. 지금 비만 치료제 3파전입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이건 유명하죠. 일론 머스크도 이거 맞고 살 뺐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지금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로 비만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나왔던 게 일라이 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 이름은 어렵지만 이건 이제 성분명이라 이름은 어렵지만 어쨌든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노보노디스크 또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지금 2개의 약물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일라이 릴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 최근 주가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죠. 일라이 릴리는 LLY라고 하는 티커를 쓰고 있으니까요. 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일라이 릴리는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꽤 비싸게 거래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로스타운 한번 보도록 하죠. 라이드라고 하는 티커를 사용하고 있죠. 물론 로스타운에 개별 이슈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45% 급락하고 있고요. 1.5달러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애스턴 마틴의 전기차를 루시드 모터스가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루시드 모터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10% 넘게 상승을 했다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윗꼬리 잡고 계속 떨어졌었죠. 상승 탄력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오늘도 한 4% 정도 반등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루시드는 계속 이 효과가 있다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거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앞서 뉴스 전해주셨지만 스노우플레이크가 엔비디아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뉴스와 함께 2.4% 지금 오르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기업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델타항공인데요. 델타항공이 2분기 주당 순이익 그리고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사람들이 여행을 엄청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 소식과 함께 한 1.5% 오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델타항공입니다. 그래서 항공주들도 요즘 좀 모양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관련된 재판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 2030년까지 매출 5천억 달러를 이루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었거든요. 2022년 작년 한 해 매출이 2천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5천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거는 7년 후에는 우리가 매출 2배 반 이상
2.5배 이상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눈여겨 보고 있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장 초반 분위기 몇 개의 종목들 살펴봤고요. 유선남님,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는지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뉴스 다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912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새로 나온 레타트루라이드가 사실상 호르몬을 세 가지를 모방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 위고비라는 위고비는 사실상 GLP-1이라는 기하 조절 호르몬 하나만 모방을 하고 마운자로는 GLP와 GIP라는 사실 이 두 가지 호르몬을 모방하고 또 하나 호르몬을 사실상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하는 것까지 추가함에 따라서 아마 위험도도 조금 더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진행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테슬라 관련해서 리포트를 사실 제가 읽어봤거든요.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됐는데 번스타인도 하향 조정하고 이런 분들 관련해서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사실 리포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리포트 내용은 테슬라가 호재가 너무나도 많고 목표 주가도 상향시켜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와서 너무나 모든 부분들이 선반영이 잘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가 목표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마 리포트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던 만큼 테슬라가 커다랗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오늘 번스타인까지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헬스케어 플랜 쪽으로 들어가서 오늘 CVS가 오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늘 월그린의 어닝 발표가 사실상 예상치보다 못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CBS까지 오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그린 부츠도 그래서 그런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9%가량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개장 분위기 저희 유선남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떨어졌는데 오늘 그래도 장 초반 분위기 좋네요.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이어가길 바라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매매하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